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교사들이 휴가라든지 휴식을 취할 때 그 대체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사분들이 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봄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아이들도 훨씬 더 행복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전 정부가 세웠던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하면서 집단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 기준으로 출생률 0.78명이어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연일 뉴스와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생률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제대로 된 보육과 육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체 전국에 30만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들의 제대로 된 휴식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대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4년간 2년씩 비정규직으로 또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이 대체교사 사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에는 보육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이 고용과 처우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 외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다른 정책들만 펴고 있어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 저출생 문제는 미래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라고 모두가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보육의 안정적인 교사들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고용과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차, 교육, 병가 등 교육의 공복을 메우기 위해 매주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0세부터 7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벌써 14년째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매년 1년짜리 기간제 채용으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보육 대체교사 해고 철회와 나쁜 일자리로 보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광주시를 규탄하며 시청 로비 농성을 진행한 지 오늘로써 54일 차입니다. 보육 대체교사의 최대 임무는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불안한 우리 아이들을 풍부한 경험으로 세심하고 안전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그저 1년짜리 기간제 반복 채용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30만 보육 노동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대체교사가 부족하고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신청 자체가 힘들다는 불편함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유일한 복지인 대체교사 사업의 현실이 이러한데 광주광역시는 그 탓을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 공정을 운운하며 공공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도 없이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구하며 지부장이 단식 농성을 하다 단식 16일째 저혈당 쇼크로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금까지 치료 입원 중입니다.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농성을 시작할 무렵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던 날씨가 이제는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해고자들의 마음은 아직 차가운 겨울입니다. 다가오는 3월 30일 20명, 5월 9일 20명의 대출교사가 연이어 집단 해고로 내몰릴 것이고 강주시청 로비의 농성투쟁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간제 보호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정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엄부드맨을 비롯해 광주시의 민주사회 노동진영의 권유를 무시한 채 독불장군처럼 집단해고를 밀어붙이는 강기정 시장의 불통행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지난 2월 2일 정부 지침에 따른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대출교사 여성 노동자들에게 마치 진압꿈처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민주평화 인권의 도시 강주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강주시장은 집단해고한 보육대책교사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도 있고 고용을 승계하라는 정부 지침도 있는 사업에서 해고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책교사의 실제 사용자인 광주광역시는 법과 지침에 따라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하며 대책교사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 공백을 막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숙련된 보육대책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보건복지부가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있는 보육 현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가 보육교사 재충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간제 교사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고용 불안과 그리고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성과 단식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또 지자체는 고발하는 등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고리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체교사 수요를 파악해서 수급 계획을 세우고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감독하면 많은 부분이 이러한 갈등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증진을 위해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영유아 보육법 제17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과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대체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집단 해고와 신규 채용을 반복하며 대체교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100% 출연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들은 고용한 지 2년이 되는 대체교사들을 집단 해고했다. 대전광역시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을 방문한 대체교사들을 경찰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후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대체교사들의 로비 농성 54일이 지나는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데다 3월과 5월에도 40명이 동일한 사유로 집단 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동일 근로에 대해 계약 기간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마저도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고용불안의 1차적 책임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에게 있는 이유다. 정부 차원의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보육교사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원장 직접 채용 대체교사 제도는 미미한 예산 집행률과 함께 자치를 감추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선임교사 제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22년 시범사업, 23년 전면 적용이라고 적시해 놓았지만 실적이 미미하자 또다시 사라졌으며 23년에는 비단임 교사 제도가 나타났다. 수십만 보육교사들의 교육 및 휴가권을 보장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대체교사 제도를 해마다 신상품처럼 내어놓는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의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가 내어놓는 새로운 제도는 대체교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오직 어린이집 원장들의 채용권과 운영권에 맞춰져 있다. 원장 직접 채용, 선임교사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어린이집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보조 인력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건복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년간 운영해온 대체교사 사업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구조 문제를 대체교사들과 기초지자체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길 요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대체교사 수급 문제 해소와 비단임 교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보육교사들과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소통창구를 마련하길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가 저임금 구조에서도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헌신해온 보육 대체교사들을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고용을 승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